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헐적 단식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12대12 다이어트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대12는 12시간 정도는 식사를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루 3번 식사를 하고 야식을 먹지 않으면은 바로 이 12대12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아침을 8시에 먹고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바로 12대12 다이어트죠. 그렇기 때문에 8시 이후에 야식을 끊어버리게 되면 간헐적 단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12대12 다이어트 요법은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요. 내가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좀 더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16대8 다이어트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6대8 다이어트는 2끼를 할 수도 있고 3끼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식사를 하고 끝내느냐,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식사를 하느냐, 2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는 오전에 식사를 하고 저녁 때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긴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식사를 챙겨 먹는 게 정말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8시간 동안 챙겨 먹는 식이요법을 하셔도 됩니다. 또 효과적인 건 이런 건데 괜히 괴로워하시면서 실패를 계속하면서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은 본인의 생활 패턴에 가장 맞는 것을 고른다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하지 않는 시간이긴 하는데요. 18대6 의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당뇨를 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16대8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여전히 당이 조금 조절이 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만 더 짧게 하는 18대6 다이어트를 했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2시간의 효과만으로도 좀 더 다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대4 다이어트도 있는데요. 4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20시간 동안은 단식을 하는 것이 바로 20대4 다이어트고요. 옛날엔 이것을 워리어 다이어트, 즉 전사 다이어트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던 군사들이 4시간 동안 하루의 열량을 다 채우고 나머지 20시간 동안에는 전쟁을 하거나 경계 근무를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4시간 안에 식사를 하다 보니 보통 한 끼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한 끼 식사로 하는 다이어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실 것은 칼로리가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대2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5일 동안은 단식을 하지 않고 이틀 동안 단식을 하는데 이틀을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띄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하는 거는 바로 24시간 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전날 8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단식을 하고 그 다음날 저녁 8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바로 24시간 단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식하는 날은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단식하는 날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500칼로리 이하로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일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격일 다이어트는 24시간 단식을 격일로 계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간헐적 단식들보다 이 격일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쥐실험을 통한 여러 가지 단식 논문들을 보면 이 격일 다이어트를 이용한 논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의 방법은 시간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너무 괴롭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단식을 잘 할 수 있는 팁을 생활 리듬에 잘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화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하는 거랑 동물에 쫓겨서 도망가는 거랑은 똑같이 달리기를 하였지만 건강 상태에는 전혀 다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계획적으로 생활 리듬에 맞춰서 하는 단식이란 바빠서 자꾸 굶게 되는 기아 상태랑은 우리 몸에 효과를 미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바빠서 아침을 굶었으니까 오늘 단식했어. 또 오늘 일을 한다고 저녁을 굶었으니까 오늘은 단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리듬을 보고 미리 계획하여서 단식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에 맞춰야 되지만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이 단식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굶는다는 것, 단식을 한다는 것, 가장 어려운 거는 바로 배고픔이거든요. 배고픔을 왜 느끼게 되면 바로 당이 떨어졌을 때 배가 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6시간이 지나면 혈중의 당이 떨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배가 고픔을 느끼고 또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이 높은 음식들을 식사하는 시간 내에 많이 먹게 된다면 단식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배고픔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성공을 하려면 즉 당이 높은 음식이나 탄수화물들을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를 저탄고지를 하게 된다면 정말 배고픔이 없이 간헐적 단식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즉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는 찰떡궁합인 셈이죠.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질병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꼭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근육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라 할지라도 근육 손실이 더 많이 나타나거나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말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식을 할 때 속쓰림을 느끼거나 속에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간헐적 단식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워터 패스팅, 즉 단식의 시간 동안 물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져서 잘 못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은 팻 패스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인슐린은 올리지 않아서 간헐적 단식을 해치지는 않지만 약간의 열량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것을 지방으로 하게 되는 것을 바로 팻 패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완벽한 간헐적 단식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분들이 해볼 수 있는 단식의 방법입니다. 장이 손상이 많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쓰리거나 장이 늘 불편하신 분들은 비워둘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브로스 패스팅인데요. 사골과 같은 육수를 간헐적 단식하는 기간에 조금씩 먹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속이 좀 더 편안해지고 장점막의 보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단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영양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죠? 빈속에 장에 자극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식하는 시간에 영양제를 안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에 영양제를 같이 복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 자극이 없는 분들은 공복에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복에 먹어도 되니까 단식 시간에 이것들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